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파나진이 인공 DNA로 암돌연변이도 검출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박차한다는 이제 소식이 기사가 좀 아침에 장전해 나왔습니다. 자, HLB 뿐만 아니라 계열사 순환매 흐름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기사가 기업 탐탐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장전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DNA 말 그대로 DNA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핵산이라고 하면 DNA하고 이제 RNA를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이 인공 DNA가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들은 DNA 구조 자체가 그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DNA 쪽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몸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의 대부분은 단백질이 이제 가발현된다든지 적게 발현된다든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런 이중나선 구조의 어떤 이제 이 DNA 구조 자체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어서 이런 이 단백질 합성 과정에 뭔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인공 구조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991년도에 만들어진 게 PNA입니다. 요 P라고 하는 게 이제 펩타이드 뉴클레익 이제 에이시드라고 해가지고,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단백질의 구성이죠. 그래서 그 구성 형태는 이제 단백질 형태인데 요게 이제 결합력이 이제 뛰어나고, 정기적으로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띄어서 좀 불안정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성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 결합이 잘 되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NA 소재가 본래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개발되었는데 이 결합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분자 진단,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신약 개발의 그 부분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이제 전해드리는 부분인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업력은 이제 20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HLB 그룹에 인수되면서 HLB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 FA가 있었고, 남윤재 그 사장 쪽,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나진까지 인수되면서 나름 시너지 효과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과 동반진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FDA가 기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이 동반진단 관련되는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예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폐암 쪽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던 부분이고, 이 캔서 문샷의 이 파나진의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으면서 작년도에도 이제 선정되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보였던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키워드의 세계 유일이다. 파나진의 소재가 이제 그 PN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공 핵산이다. 이 핵산은 DNA와 mNA고, 요 P가 이제 펩타이드거든요. 펩타이드는 이 단백질의 어떤 형태 중에서 아미노산이 모여서 이제 펩타이드가 되고, 요게 좀 더 강화되면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태 자체가 단백질과 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DNA를 합성할 때보다 비용이 단백질 합성할 때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2006년도에 본래 이제 개발은 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어떤 독점 판매권을 이제 파나진한테 부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가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핵 안에 이제 그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제 염기서열을 통해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PNA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이 다른다. 크게 보면 정기적으로 이제 DNA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 어떤 부분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는 분해 해소에서 쉽게 좀 파괴되는 어떤 단점인데, PNA는 이런 어떤 이제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단 말이 결합력이 뛰어나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분해 효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PNA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까 앞서 말했죠. 중성적인 어떤 특성으로 결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이제 부분으로 활용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동반 진단, 그 다음에 클램핑 기술, 이런 쪽에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기소일 하나가 변화된 미세한 돌연 변이에도 PNA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그걸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게 PNA가 결합력이 뛰어나니까, 그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DNA나 그 RNA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PNA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2차 변형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대량 생산이 어렵다 했잖아요. 그 DNA나 RNA보다는 이 비용이 단백질 합성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순도로 합성하는 게 중요한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순도의 어떤 PN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파나진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세계 독점 판권을 가질 만큼 부여를 했어요. 파나진의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래 했던 부분은 그 DNA 이중 구조에다가 삼중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실제 이제 진단 쪽에 더 많이 하고, 향후에는 신약 개발 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진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설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나진이 하는 사업은 이제 PNA 관련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PNA 기반으로 앞서 제가 이 클램핑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분자 진단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신약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파나진이 이제 여러 이제 그 장비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쪽에서 이제 분자 진단이 이 검체로부터 DNA나 RNA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그 질환의 원인을 검출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DNA를 추출하고 추출된 DNA를 PCR장비라는 게 결국 이제 이 증포가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진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PNA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DNA나 RNA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결합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타켓하는 부분하고 결합력이 뛰어나니까 이 분자 진단 기술의 경쟁력이 뛰어나는 거죠. 본래 이제 DNA나 RNA 활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미세한 돌연 변이도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결핵, 성병,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제 FDA가 2013년도부터인가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동반 진단 형태로 그 표적 항암제하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유한양행의 이제 폐암 치료제죠. 렉라자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임도 일종의 이제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파나진과의 협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적응성 확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표적 항암제는 바이오마크는 결국 이제 어떤 환자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암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암세포 표면에 특정한 이제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이 발현됐는지를 확인해야 이제 그 타켓이라는 항암제가 이제 듣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동반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램핑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증폭을 이제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유전자,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2세대, 3세대 관련되는 부분까지 실제로 이제 장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을 했고요. 네, 그래서 파나진이 국내 암 분자 진단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지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P&A 기술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화 관련되는 부분에는 그 P&A 기반으로 실제로 분자 진단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든지 HLB 그룹 내에 있는 기타 이제 이미노믹이라든지 뭐 베리스모라든지 이런 쪽과 협업을 통해서 진단 시장 진출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태다. 차별화된 P&A 소재로 결합력 관련되는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암분자 진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나진이 이제 작년에 인수되었을 때 그 주가가 그렇게 막 세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뭐 김성기 대표가 지금 경영권 뭐 분쟁이라든지 좀 그 경영권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수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 HLB 쪽에 이제 인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좀 파나진의 본래 모습으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000원대에서 한 6,000원, 한 100% 가까이 정도만 이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거의 크게 이렇게 뭐 대단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790억이니까 뭐 소형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HLB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순환매가 중요하고, 순환매에서 이제 2순위 종목들이 테라피틱스, 이 글로벌이 좀 중요한 입장인데 오늘은 순환매도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도 지금 원봉 형태고, 이 파나진이나 이노베이션이나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3순위입니다. 뭐 시가총액도 낮은 거 대비해서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흐름으로 2022년도에 대단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이렇게 대단한 상승을 한번 보였을 때는 그 이후에 상승이 그렇게 뭐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뭐 1,000원대에서 6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또 상승이 좀 컸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진 않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2,300원대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0% 가까이 이제 2월 달에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는 뭐 올라갔던 흐름을 보였고요. 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뭐 3,000원대고 이번에 뭐 한 5,000원대 정도 올라왔으니까 아직 100%도 좀 안 올라왔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뭐 거래가 많은 종목들도 아닙니다. 이게 평소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 이제 보통 뭐 이제 한 10억대 정도, 그 정도고, 거래가 확 일어나서 뭐 돌파를 만들었다든지 아직 뭐 그런 흐름들은 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구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6개월 정도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이 종목군들은 한 5,000원대 이제 흐름을 좀 강하게 좀 뚫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 거고, 월봉상에서는 아직 이제 그 파나진 같은 경우도 추세가 하락 추세 구간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월봉의 캔들 위쪽에 이제 파라볼릭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도 이제 하락 추세죠. 계속. 이 바이오스텝도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월봉상으로 돌린 거는 HLB, 그 다음에 생명과 제약도 아직 못 돌렸어요. 테라피틱스, 글로벌. 그러니까 돌렸던 기업들은 HLB, 그 다음에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글로벌. 요 네 종목이 이제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순환매가 더 강하게 좀 일어나면서 이 삼선 종목까지 뭐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